세상을 한번 팔아볼까? 저요? 국수 팥죽. 당연히 뭐 밥 먹고 난 과일이 제일 좋긴 한데 My favorite dessert is usually ice cream, as usually like colder desserts are nicer. 요즘 유행하는 돈초코도 있지만 저는 딸기 모찌를 되게 좋아합니다. bilsu 팥빙수. patbingsu. 식사 후 입가심으로 먹는 달콤한 디저트는 현대인의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디저트에는 시간이 담겨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맛을 찾고 누군가는 추억이 담긴 맛을 떠올린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디저트.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멋이 만난 디저트. 트렌드와 전통. 이 둘의 만남을 따라가 보려 한다. 할메니요? 못 들어봤네. 할메니얼이요? 잘 몰라요. Harmonion. Harmony, I know. Harmony. I know harmony. 할메니얼. 할머니의 방언인 할매와 밀레니엄 세대의 밀레니얼을 합친 신조어이다. 이제 SNS에는 서양 디저트뿐만 아니라 약과와 떡 등 다양한 한국 전통 디저트들도 자주 등장한다. 서양 디저트의 화려한 행진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리의 디저트.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전통 디저트의 멋은 무엇일까? 우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 좋은 재료, 찹쌀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건강식도 있고 추억도 있고. 우리 음식이 이거 머리도 좋고 이거 속도 편하게 해준다고 이게 청장가루도 좋고. 옛날에는 좀 고리타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대로 된 전통이 좀 많이 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래가지고 더 좋아해지는 것 같고 뭔가 역사가 깊다는 게 좀 힙하다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는 전통 디저트의 시작을 알아보고자 떡박물관을 방문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떡박물관 부관장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떡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전통 떡과 한과를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떡의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알리기 위해서 전시, 기획, 체험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또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떡 하면은 다과상을 떠올리게 되고요. 또 디저트를 떠올리게 되죠. 일단 한국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면서 부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커다란 음식인가 동시에 우리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예쁘고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떡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 함께 했던 전통 음식의 한 종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혼례를 치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떡이라고 하는 음식은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아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박물관에서는 전통의 떡도 가리키지만 그것을 현대화해서 한 음식들을 연구해서 현대의 또 디저트 문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떡과 한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떡이 약 198개가 고조리서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과는 254가지가 전해서 내려와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박물관에 체험을 참 많이 오세요. 지금은 떡을 만드는 도구들이 유물로 보존이 될 만큼 현대화되어 있는 기계로 떡을 많이 만들어내죠. 시루 대신 찜기, 스텐 찜기를 쓴다든지, 그다음 가마솥 대신 냄비를 쓴다든지. 그렇지만 박물관에서 체험을 할 때 가장 많은 그 흥미를 느끼는 건 역시 과거에 썼던 우리나라 떡에 문양을 새기는 떡살, 이런 것으로 체험을 하거나 만들어 봤을 때 더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떡박물관에서는 떡을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어떤 떡을 만들 때 더 인상 깊어하고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꽃산병이라고 하는 떡이 가장 많이 체험하면서도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그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먼저 떡 반죽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별편 반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쌀가루를 가지고 천연 색소의 색깔을 넣어서 지금 5가지 색 반죽을 만들었거든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그 5방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위주로 해서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반죽에 달콤하고 맛있는 팥으로 만든 소를 넣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떡에 문양을 내는 도구, 떡살이라고 하는 도구를 3가지 문양을 지금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통 문양을 새기셨던 우리 조상님들은 각각의 전통 문양에 소원을 담으셨어요. 이 문양의 떡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을 비는 떡살이에요. 특히 단오에 수리치떡을 만들 때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을 담아서 문양을 새기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셨죠. 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생긴 떡살은 부자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떡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 모양의 줄로 되어 있는 떡살은 나쁜 일을 막아주세요 하는 의미의 떡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떡살을 가지고 꽃산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 거고요. 이 꽃산병이라고 하는 떡은 잔치에 큰 떡, 그걸 무리떡이라고 하거든요. 큰 덩어리 떡 위에 꽃처럼 예쁘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웃기떡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하나 골라볼까요? 그래서 먼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가운데 살짝 위치만 잡아요. 송편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그릇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 모양이 되면 안에 팥으로 만든 소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떡끼리만 붙여요. 4번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약간 울퉁불퉁한 쪽이 바닥에 가도록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떡살에 기름을 한번 살짝 칠해요. 그리고 가운데를 맞춰서 꾹 한번 찍어 볼게요. 넣기 전에 작게 다른 색깔 반죽을 살짝 올려서 동그랗게 올려놓을게요. 네, 3가지 색깔을 올릴게요.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담은 문양이 새겨진 꽃산병이 완성이 돼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식, 우리 주변에 있는 떡, 우리 주변에 있는 한과를 너무 당연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로부터 먹어왔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관심들을 외국인들이 먼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요즘에 두바이 땡땡에 열광하나요? 외국인들은 우리의 떡에 열광합니다. 그 맛있는 꿀떡을 우유에 담아서 시리얼처럼 먹게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것을 의도한단 말이죠. 그것이 또 역으로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고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역으로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바라면 우리의 것은 우리가 먼저 중요하고 가치롭다고 느껴서 전승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개발을 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것도 또 우리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새롭고 신기한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등장하는 매력적인 디저트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전통이 있다. 개성조악은 중요한 날 상에 올라갔던 고려시대 개성지방의 향토 음식이다. 개성조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찹쌀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막걸리, 조청, 생강이 필요하다. 먼저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체에 내려 소금, 설탕을 섞고 막걸리를 넣어 익반죽한다. 그리고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가운데를 눌러 도넛 모양을 만든다. 그 후 고온에서 노릇하게 튀긴 뒤 약간 온도를 낮추어 속까지 익히고 기름을 뺀다. 마지막으로 식힌 조약을 집청에 담갔다가 건져 여분의 시럽을 빼고 고명을 올린다. 원래 궁중에서는 두텁떡을 상에 올리곤 했다. 그러나 김씨 부인에서는 궁중병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두텁떡 대신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해주기 위해 대추 찰편으로 상을 완성한다. 대추 찰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찹쌀가루를 체에 내려야 한다. 그리고 대추고를 체에 내린 찹쌀가루와 손으로 섞어준 후 대추를 넣어 찜기에 쪄주면 완성이다. 저는 설해마을에서 한식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부인 대표 김명숙입니다. 설해마을에 위치한 김씨부인은 한국 전통 궁중병가와 반가 음식을 재현한다. 사계절의 시간을 오롯이 담아낸 우리 전통 디저트의 맛과 멋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한국의 전통 디저트 중 궁중병가와 반가 음식을 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선택한 건 아니고 이미 공부하는 그 재료와 기초들이 궁중병가와 반가 음식이었어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생과방과 소주방으로 나뉘어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중 생과방에서는 조선의 국왕의 후식과 별식을 준비했는데 그 후식을 궁중병가라 불렀다.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궁중병가에는 주악, 화전, 두텁떡, 전과 등이 있다. 김씨 부인의 소반한상. 소반한상은 개성주악, 약과, 전과 등 전통의 디저트를 한 상에 담아낸 다과상이다. 이것은 이제 개성조악이라고 합니다. 이 개성조악은 개성지방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향토 음식입니다. 큰 잔치 때나 또 재래, 제사상 많이 이렇게 올렸던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어서 떡을 일단 대추절편으로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텁떡은 많이 아시고 대추절편은 잘 모르시는데 임금님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고급떡인데요. 두텁떡은 조금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손으로 만들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나 또 어떤 손님들이나 매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면 그것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자꾸 찾기 시작을 해요. 뭐가 얹어졌으면 하는가 봐요. 흑백 요리사도 보면은 전통적인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낸 사람은 탈락시키고 거기에 뭐 새로운 거 아이디어 있는 사람 거를 막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세면 이거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전통 음식과 전통 다과 디저트를 이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이 재료와 이런 것들이 자연 친화적인 것이고 또 우리 옛날 조상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랍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그걸 계속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 자신도 좀 더 현대적인 거 새로운 거 보고 또 그릇들도 오래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것에 좀 관심이 가고 저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식 전통 다가에 또 외국의 어떤 그 이런 디저트들을 이것들이 좀 가미해서 아 이런 걸 좀 쓰면 좋겠다 싶어서 더 좋았다 좋다 하면 저는 그걸 쓰고 싶어요. 근데 전통적인 것이 제대로 맛있는 게 있는데 맛을 해치거나 모양을 흐트리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좋은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전통과 현대, 시간은 계속 흐른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전통만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것만을 받아들이려는 흑백 논리는 좋지 않다. 전통은 숨을 죽인 채 우리의 곁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트렌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 전통과 트렌드는 극단의 개념이 아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전통이 트렌드에 의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트렌드와 전통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